예, 오늘은 C랭크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블로그냐면 네이버 공식 블로그요. 네이버 공식 블로그인데 제목이 이런 글이 있네요. 2016년 7월이니까 작년 글이네요. 이 글을 왜 못 봤죠, 제가? 그리고 왜 설명을 안 드렸지? 다른 글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종의 해석이죠. 해석을 해드렸을 것 같은데 이거는 왜 못 봤는지 지금 제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어디서 튀어나온 글인지. 어쨌건 중요한 건 네이버에서 제공을 하는 정보고, 여기 글을 읽어보면 지금까지 네이버가 했던 얘기 중에 가장 근사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얘기를 할 때 이 블로그 자체에 나온 글들을 뭐 말이 안 된다, 뭐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여기 있는 글을 보면 굉장히 정직한 네이버를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하고, 요즘에 그 포스트데이인가? 예, 그것도 진행을 했다고 하면서 정보를 좀 뭐 듣긴 듣죠. 저는 뭐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예, 그래서 정보를 듣긴 듣는데, 자, 여기서 나온 C랭크라는 알고리즘을, 이 글을 찬찬히 읽으면요, 답이 그냥 다 나와 있어요. 답이 그냥 다 나와 있는데, 행간에 숨어있는 의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걸 읽으실 수 있는 분들과 읽지 못하는 분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말하는 주제별 출처의 신뢰도와 인기도를 반영하는 C랭크 알고리즘에 대해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이글 말고 저품질 블로그의 개념이라든지 최적화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도 이 블로그에 있는데, 거기도 멋진 말들이 많죠. 정답이라고 할 수 있고 행간에 숨어진 의미도 많고, 그 영상을 예전에 제가 한번 풀이를 한 다음에 그 영상 녹화를 해뒀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거나 그때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안 들으신 분들도 있고 하실 텐데, 일단은 오늘 이 글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방송 뭐야, 왜 갑자기 늦었어? 조용히 좀 하려고 했더니 예, 슬슬 또 늘어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요거 해석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볼까요? C랭크가 뭔지는 아실 거고, 요즘에 뭐 말이 많죠? C랭크 적용이 어떻고 저쩌고 하는데, 지금 어제, 그리고, 요번 주 월요일부터 해서, 저품에서 풀렸던 분들도 나오시고, 그런데 정작 들어가 보면 판단이 굉장히 애매해져요. 판단이 굉장히 애매해지는 경우가 뭐냐면, 예전 같은 노출도를 기대하기 힘든 형태의,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노출의 순위를 보여주면서, 이건 풀린 것도 아니고 풀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특정 키워드에서는 위치를 잡고 어떤 특정 키워드에서는 안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판단을 내리기가. 그래서 두 부류 정도가 있으세요. 풀린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제 판단에는 초기 단계로 리셋이 되신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면밀하게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조금은 많은 분들이 초기 단계 리셋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어요. 물론 영원한 최신순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변화를 하고 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이 글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예.
거기 와서 대답을 해가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씩 문장을 한번 풀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이러한 개념에 매몰되어 불필요한 일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왜 무의미한 것인지 이야기를 했대요. 무의미하죠? 네, 무의미한 게 얘네들이 전자로 까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예요. 양질의 문서를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는 아주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전제하에 있기 때문에 이 최적화 블로그와 저품질 블로그에 대한 개념 자체는 이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의 블로거들은 이걸 기대를 해요. 이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항상 자신의 블로그가 검색 결과에서 뒤로 밀리는 현상의 이유와 이런 현상을 벗어날 수 있는 단기속성 꿀팁을 기대하셨던 블로거라면 지난 얘기는 참 우울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죠. 눈앞에 노출을 위해서 어떠한 비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마라. 있는지 없는지 나는 말해줄 수 없다. 하지만 오늘 얘기할 검색에 잘 나오는 블로그가 되려면 시작 단계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알려주마. 그리고 꼼수를 원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C랭크 알고리즘에 대해서 자랑질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노력했다. 예, 그 이야기가 되겠죠. 예, 우리는 노력했다. 혹시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죠? 가끔 저 혼자 떠드는 경우가 있어서 한참 떠들다 보고 나면 네, 그래서 예전에 계속적인 그 알고리즘이 있었는데 오늘은 바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얘네가 C랭크를 얘기하기 전에 검색 모델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 문서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기를 시스템이, 즉 기계가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양한 정보와 패턴을 이용해서 검색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문서와 그렇지 않은 문서의 표본을 만들어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정확하게 표현이 있어요. 이런 경우죠. 김치라고 쳤을 때 관련 도순하고 최신순으로 나오는 두 가지 정보에 대해서 나왔는데 과연 누구에게 1등을 줄 것인가? 검색을 했을 때 과연 누구에게 1등을 줄 것인가 라는 고민을 검색 엔진들은 해요. 그러면 그 누구에게 1등을 줄 것인가? 단순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글자 수 몇 자에 키워드 몇 개를 어떻게 배치하고 공감이 몇 개가 들어가고 댓글이 몇 개가 들어가고 사진은 어떻게 몇 개가 들어가야 되고 라는 공식화된 또는 경험상에 나왔던 그런 데이터들이 있다면 걔네들만 1등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 예전 모델로 그러니까 블로그가 처음 생기고 처음에 검색 엔진이 생겼을 때라면 그게 가능했어요. 공식상에 만들어진 그게 곧 여기서 말하는 검색 모델이 되어서 검색 모델이란 건 일종의 공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공식에 그 글을 기계가 들어가서 판단을 내려가지고 너는 1등에 올려줄 수 있어. 너는 3등에 올려줄 수 있어 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 물론 최근까지도 얘들이 C랭크라고 말하는 그 알고리즘에 오픈을 하겠다고 선언하기 전까지도 그 공식은 통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모든 걸 바꾸진 못해요.
그 변화의 흐름을 사람들이 적용을 할 것인지, 적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그리고 잘못된 판단이었다면 네이버 정도가 되면은요, 엄청난 시장이 흔들려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그 흔적도 남아있고, 새로운 알고리즘도 흔적도 넣어놓고, 그 다음 알고리즘이 왔을 때도 점점 변화시키는 방식을 택하는데, 어떠한 알고리즘이라도 이 랭킹을 결정하는 검색 모델, 곧 공식에 넣어서 판단을 내리는 거죠. 어떻게든 1등이 있어야 되고, 2등이 있어야 되고, 3등이 있어야 되니까요. 예, 이놈의 줄 세우기 세상. 예,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검색 모델이라는 것에, 예, 검색 모델이라는 공식에 뭔가를 집어넣었어요. 기계가 이 글을 갖다가 집어넣었을 때, 그 검색 모델이 어떻게 나왔냐는, 그 검색 모델이 어떻게 나왔냐에 따라서, 모델에 어떻게 적용이 됐냐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진다는 얘기겠죠. 예. 거기다,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던 글자는 몇 글자 쓰고, 키워드는 몇 글자 몇 개 써야 되고, 사진은 몇 장 들어가야 되고, 전체 문장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사실은 이거는요, 카페 쪽에는 아직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블로그라든지 포스트 쪽은 변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복잡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어떤 걸 넣느냐면 이런 걸 넣어요. 자, 오늘 아침에 뉴스가 떴어요. 자, 사람들이 들어와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김치라는 단어를 쳤을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고 싶은 글의 내용은 어떤가를 판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김치에 대해서 만약에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김치를 검색해서 봐야 될 내용,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은 김치 대장균이 되는 거예요. 단 평소에 그런 기사가 안 뜨고 이슈성이 없는 그런 날은 김치라는 단어를 치면 그럼 당연히 김치를 담그는 법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치를 쳤을 때 나만의 비법 공개라는 이런 글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검색을 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우리가 기계적으로 판단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검색하는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많이 주고 싶다는 게, 그리고 그 의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 검색 모델이라는 얘기예요. 이 검색 공식에 그런 여러 가지들, 오늘 아침에 방송이 떴고, 오늘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유산균에 대한 얘기를, 김치의 유산균에 대한 얘기를 보고 싶을 거라는 모든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공식화 시켜 놓은 것이 검색 모델이에요. 그 검색 모델이 랭킹을 결정하게 되겠죠. 그 부분을 여기 시의성의 때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검색 공식을 가지고 우리는 만들어냈대요. C랭크 알고리즘과 네이버 라이브 검색이라는 걸 갖다가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그 위에서 말씀드린 말하고 있는 얘네들이 검색 모델과 함께 C랭크 알고리즘이라는 게 도입이 됐는데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대놓는 거야. 블로그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알고리즘이래요. 블로그 신뢰도를 평가할 때는 맥락과 내용과 연결된 소비 생산, 출처의 신뢰도와 인기도. 저는 신기한 게 이래요. C랭크가 적용되기 전에도 블로그 강의를 제가 하면서 이런 류의 얘기를 했어요. 검색자에 맞는 포스팅을 만들어내야 되고, 검색자의 의도가 정확한 키워드에 매칭되는 문서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것은 곧 컨텍스트에서 안에 내용이에요. 내용이고, 내용이고, 내용이 돼야 되고, 맥락이고, 맥락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의 키워드, 예를 들면 김치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당연히 유산균이라는 키워드가 본문에 들어가야 될 거고, 담근다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 거고,
또 김치면 뭐가 배추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 거고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문서, 김치라는 내용으로 발행한 문서에는 그 안에는 연관 검색어가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일 거예요. 그 연관 검색어가 들어있는 단어들이 그 안에서 움직여줘야지 맥락에 맞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단어는 들어가고, 갑자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자기 김치 얘기하다가 성형수술에 대한 단어가 딱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맥락에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내용, 검색자가 원하는 내용이 들어간 문서가 돼야 되고요. 연결된 소비와 생산, 체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컨텐츠, 이런 맥락의 내용이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떠한 리액션이 나올 건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 연결에 의해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건 여기 써 있네요. 어떠한 연쇄 반응을 보이며 소비 생산되는지를 파악해. 여기서 말하는 소비 생산은요, 얼마나 글을 퍼가고, 얼마나 그 글에 댓글이 달리고, 얼마나 그 글에 공감이 달리고, 얼마나 그 블로그에 이웃이 생성되느냐 하는 수치상의 문제예요. 이 모든 걸 집어넣어서 크리에이터의, 즉 출처의 신뢰도와 인기도를 해서 랭킹을 매기겠다는 얘기가 C랭크예요. 자기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모든 알고리즘 중 출처와 관련된 부분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C랭크라는 건 이게 누가 썼느냐의 문제예요. 누가 썼느냐를 강조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갑자기 오늘 새로 블로그를 만든 사람이 나올 리는 없죠. 검색해서 엔진에서 나올 리는 없죠.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매일 인테리어에 대해서 글을 쓰던 사람이 갑자기 스포츠에 대한, 축구에 대한 글을 써요. 이건 출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다는 기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몰빵을 하면, 예전의 개념은 이런 거였어요. 파워블로그한테 몰빵하는 거죠. 이 사람은 신뢰도 있는 문서를 만들어내고, 믿을 수 있어. 그러니 가중치를 더 주겠어. 그래서 C랭크 알고리즘으로 계산된 값은 매우 제한적인 영향만 미치도록 활용이 되었는데, 이제는 나가겠다는 얘기죠. 이제는 나가겠다는 얘기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요 뒤에도 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뒤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도를 가지고 나온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C랭크에, 그리고 그게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된 건 라이브예요. 라이브 위에 이거 보셨죠? 예, 라이브 검색이에요.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는 라이브 쪽에 검색을 반영을 할 거고, 통합 검색이나 블로그 영역에도 C랭크를 적용을 할 것이다. 하지만 라이브가 더 적극적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 부분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와 C랭크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을 할게요. 분명히 같지는 않아요. 정도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정도 차이 분명히 있어서 여기서 얘기를 또 하고 있죠. 좋아요나 댓글 등의 피드백, 유사한 이용자의 네트워크 정보, 장소, 시간, 날씨 모든 맥락을 고려하고 있는 게 C랭크인데, 이 모든 검색이 블로그 검색자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느냐의 문제는 자기들도 정확하진 않다는 거죠. 만족을 준다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출처의 신뢰도와 인기도는 라이브 검색하고는 다른 방식이래요. 라이브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빠를 거예요. 아침에 기사 뜨면 거기에 대해서 수집을 해서 이런 기사가 떴네? 그렇다면 라이브 쪽은 이렇게 바꿀 거야 라고 하면서 변화를 시킬 거예요. 하지만 블로그는 틀리다는 거죠. 블로그만큼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특정 관심사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가 있는 좋은 콘텐츠를 생각해내는가. 여기 얘가 나오죠. C랭크 적용 전에는 산후 다이어트 우선 이거부터 시작해보세요. 임신 전후 달라지는 한약으로 몸매 관리, 임신 전 체중으로 더욱더 딱 느낌이 오죠. 요거 광고예요. 네, 광고적인 느낌이 강해요.
자, 산후 다이어트. 엄마를 위한 산후 다이어트, 출산을 바로 오는 것도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후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고 피트니스에서 딱 나왔네요. 뭐 다른 것도 다 전문적이지만 뭐 대놓고 하지만 뭐 산후 다이어트 성공 노하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적용우를 단순히 요걸로 판단하는 내기는 힘들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단순한 병원 홍보글이 상단에 지금까지는 나올 수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변하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 요 얘기가 다시 반영이 돼요. 위에가 맥락과 내용에 맞고 연결된 소비 생산 요거 뭔지 이해 가시죠? 설명 안 드려도 이제 공감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이런 부분들 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검증된 블로그가 C랭크 적용 후에는 많이 띄워줄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왼쪽은 단순 병원 홍보글, 오른쪽은 지금까지 블로그 산모와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포스팅했고 C랭크에서 미리 이런 주제별 신뢰도와 인기도를 계산해 반영해서 저 블로그에 가산점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뚱맞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상단을 차지하는 블로그는 없다라는 거예요. C랭크에서 C랭크를 평가할 수 있는 순위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량에 대해서 그 정보량에 대해서 집어넣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정리를 해놨는데 하나씩 뭐 어려운 말을 쓰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블로그 컬렉션. 블로그를 구성하는 제목, 본문, 이미지, 링크, 문맥, 키워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구시대적인 알고리즘 뭐 사진은 몇 장, 키워드는 몇 개, 뭐 이렇게 표현되는 그것도 간단해요.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걸 빼면 안 되니까. 네이버 DB. 요거는 두 가지 분류로 볼 수 있어요. 인물, 영화 정보 등 네이버에서 부여한 관련 콘텐츠 DB를 연동해 출처 및 문서의 신뢰도를 계산. 그 이야기가 맞는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서 그 이야기가 신뢰도가 있는지 저는 역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봐요. 유사문서 없애겠다는 얘기로 봐요. 예, 독창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데이터들이 쌓여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검색을 기술적으로 하겠죠. 그게 네이버 DB와 비교해서 하겠다. 그 얘기고요. 서치로그. 개개인의 검색 이용자가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뭐 이건 좀 미래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검색하는 사람마다 결과치가 다르게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30대고 주부야. 또 한 사람은 남자고 60대야. 라는 기본 데이터 로그인 정보를 그 사람이 네이버가 가지고 있다고 쳤을 때 똑같이 김치라는 단어를 썼을 때 30대, 40대 여성에게는 김장 담그기에 대해서 나오고요. 60대 남자에게는 유산균과 건강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좀 더 미래화된 아마 미래는 그렇게 될 거 조금 더 이제 그렇게 발전이 될 거예요. 뭐 구글이 먼저 나설 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광고 시장은 이미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예, 빅데이터를 이용한다고도 얘기를 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네이버 검색 이용자의 검색 로그 데이터를 이용해 이 사람은 들어오면 뭐부터 검색해 뭐에 관심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문서와 문서 출처의 인기도를 계산을 해서 상위 순서를 매기겠다는 거죠. 다수의 사람들이라는 부분도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그게 서치로그를 말하는 거고요. 체인 스코어, 예, 뭐 체인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웹문서, 사이트, 뉴스, 다른 출처에서 관심 정도를 이용해 신뢰도와 인기도를 계산. 자, 다른 채널로 확산되는 게 있을 거예요.
공간과 댓글과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면서, 리액션을 보이면서 퍼져나가는 정도.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거죠. 구독자 수, 뭐 그런 거 늘리는 거, 뭐 인기도, 신뢰도. 예, 그게 곧 어떻게 수치화로 표현될 것이냐. 그 얘기고요. 블로그 액티비티 활동 지표를 참고하죠. 이건 이웃 쓸 거예요. 블로그 서비스에서 글을 얼마나 쓰는지, 이웃들과 얼마나 댓글과 소통을 나누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활동성, 에디터 주제 점수, 카테고리 문제예요. 여기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문서의 주제를 분류하고 그 주제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계산. 뭐 네이버가 딥러닝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딥러닝은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그냥 간단한 예를 들면 알파고요. 학습이라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예전에 이렇게 됐어요. 많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많은 데이터들이 있으면 분류를 했어요. 이렇게 분류하고 저렇게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해서 만약에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한 때는 언제인가라고 했을 때 사람은 머릿속에 분류 작업이라든지 막 내가 1부터 1000개의 막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1번부터 100번까지 그걸 하나하나 다 보면서 비교 분석하진 않거든요. 예, 그것처럼 얘네들도 딥러닝 기술도 인간의 뇌의 원리를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1부터 100까지 다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패턴에 대해서 또는 뭐 서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간이 움직이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공식화시키고 그걸 자기가 학습을 해요. 예,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학습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학습을 계속해서 문서의 주제도 분류하고 그 주제와 얼마나 내용이 매칭이 되는지.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카테고리를 정하고요. 그러니까 블로그가 하려는 얘기와 본문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 패턴과 어떠한 공식으로 구성이 된다면 이 문서는 좋은 문서다라는 걸 계속 학습을 해서 패턴을 만들어서 발전을 시키면서 기계가 발전을 시키면서 진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웃긴 얘기죠. 제목을 어떻게 짓고 본문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본문은 어떻게 뭐 사진이 몇 장이 들어가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패턴화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패턴으로 작성된 글은 문서의 질이 우수하다라는 걸 갖다가 기계적으로 밝혀내겠다는 게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에 선정한 공식 블로그인지 여부를 반영. 이건 뭐 파워블로그랑 비슷할 거예요. 예. 그리고 신뢰도가 있는 블로그라는 거죠. 사실은 저는 공식 블로그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자기들 지역 홍보를 하고 있는걸요. 예, 일반적인 사람들의 얘기. 사실은 지자체도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손님이 많이 오고 우리 관광이 돼야 되고 우리 지역 제품이 많이 팔려야 된다는 목적의식이 분명하거든요.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으로 접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도청, 시청에다가 우선권을 줘버리면 일반 블로거들은 죽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계속 위에 있을 거니까. 가중치를 줘버리면. 이 부분은 저는 사실은 공식 블로그에 대해서는 물론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네이버가 만든 제도이긴 하지만 마음에 정말 안 드는 거예요. 일반 블로거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C랭크 알고리즘에서 참고하는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주제별 신뢰도와 인기도를 반영을 해서 순위를 정하는데 그게 곧 제일 위에 있었던 거죠. 검색 모델로 만드는 것이 C랭크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를 해요. 이제는 블로그 전체에 생산된 문서의 주제 분포로 특정 주제에 대한 집중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산하고 반영 비중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일상 주제에 대한 포스팅보다는 특정 주제에 대한 자신만의 포스트가 늘어날수록 검색 결과에서는 더 잘 노출될 수 있습니다라고 대놓고 얘기해요. 우리는
당신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계속 컨텐츠를 쌓아왔고, 그 컨텐츠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에 따라서 당신의 블로그에 가중치를 주겠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전문가를 만들겠다는 거죠. 얘기를 해요. 특정 분야에 집중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포스팅한 전문가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선호한다는 통계에 근거한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개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을 했어요. 명확한 한계가 있대요. 검색 랭킹에 많이 반영되면 될수록 문서 자체의 품질보다는 출처의 품질. 문서가 우수해서 노출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문서가 어디 출신이라는 신문 제도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뭐 신라시대 골품 제도처럼 성골이 쓴 문서는 좋은 문서고, 뭐 진골이 쓴 문서는 맞나요? 성골하고 진골 맞죠? 제가 헷갈리는 거 아니죠? 이런 걸로 무식함이 들키면 안 되는데. 진골이 쓴 문제는 조금 낮은 게 보니까 약하고, 예를 들면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양반이 쓴 글은 좋은 거고, 저쪽에 천민이 쓴 글은 생각을 해보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계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결론은 또 똑같아진다는 거죠. 이게 과연 우리가 얘기했던 지금까지 최적화 블로그랑 틀린 점이 뭐냐.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더 쌓은 거는 맞아서 조금 걸러질 거예요. 걸러지긴 걸러지지만 결론은 또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밑줄은 여기다 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C랭크 알고리즘 역시 많은 개선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쉽게 해결할 수 없으니 좀 봐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개선해서 검색의 품질을 높여나갈 작정입니다.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아까 했던 얘기도 반복되고 있죠. 결국 딥러닝을 통해서 좋은 문서라 여겨진 문서를 모아놓고 그 문서의 공통된 특징을 패턴화하여 이러한 패턴이 많이 관찰되는 문서를 고르는 건 지금까지 시스템이 했던 것이고요. 이걸 계속 기계가 학습을 해서 이거는 이렇구나.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입에 좋은 문서? 다른 데이터를 그러니까 알파고가 바둑을 한 판 한 판 둘수록 실력이 늘어나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이 원리 자체는. 예, 좋은 얘기죠. 문서를 계속 수집하니 이런 패턴이구나. 이런 패턴이구나. 이런 패턴이구나 해서 진화를 하면서 문서를 판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패턴과 나쁜 패턴이 얼마나 많이 탐지는지에 따라서 판별이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검색 결과에 잘 나오는 블로그로 만드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품들이 많이 풀렸다고 봐요. 초기화 시켜버리면요. 일종의 초기화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요. 그냥 작은 노력으로 안 돼, C랭크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검색과에 뒤처진 블로그는 남는 것은 아니다. 잘 되는 것도 있다. 네이버가 알려주는 네이버 검색에서 소개해드리는 사례를 참고해 새로운 시각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건 어떠냐. 양질의 문서란 얘기예요. 그리고 패턴이 있다. 카테고리 잘 정해라. 그리고 앞으로 좋은 문서를 소개해 주겠다. 라는 얘기죠. 자, 뭐 맨날 똑같은 얘기 뭐 해도 뭐하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C랭크님은 정확하게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계급사회가 이루어진다. 그죠? 계급에 따라, 예. 심하게 얘기하면 양반과 천민은 틀리다. 양반과 그냥 천민이라고 그러죠, 심하게 얘기해보죠. 양반이 쓴 글과 천민이 쓴 글은 틀리다. 나는 양반에게 줄 수밖에 없다. 이 양반은 노력을 하면 될 수 있다. 그건 다행이네요. 태어날 때부터. 양반, 그거는, 공식 블로그는 빼고, 공식은 빼고, 예.
공식은 아니지만, 예, 양반은 노력에 의해서 당신이 어떤 문서를 쌓아나가느냐에 따라서. 근데 양반되기가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얘네들이 말하는 공식에 따라서 글을 써야 될 거예요. 예, 그 부분에 그 공식에 따라서 글을 쓰는 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고요. 요거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양반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하나 더 있죠? 아까 말했던 핵심적인 사항들, C랭크를 만들어내는 요소는, 안에 포함된 요소는 인자죠. 예. 요소는 뭐가 있으니 그걸 잘 지키고 오랫동안 당신이 노력을 한다면 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건 뭐냐면, 항상 요즘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말했던 체인, 연결된 소비 생산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좀 이제 쓰셔야 돼요. 단순 SNS화가 돼가는 구독자, 좋아요, 댓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맥락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원래 여러분들이 하던 대로, 우리는 사실은 그냥 얘네들이 말하는 홍보성, 성형외과 어디가 좋아요, 예, 홍보성 글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양질의 문서를 많이 작성을 했어요. 양질의 문서를 작성을 했으나 지금처럼의 방식은 안 된다는 걸 오늘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잡불이 통했을 수도 있어요. 잡불이 통했을 수도 있으나 이제 잡불 안 돼요. 물론 시간을 오래 투자하면 돼요. 하지만 이런 식이죠.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쓰는데 1번 맛집, 오케이. 2번 맛집, 3번 맛집, 4번 맛집, 5번 IT, 일상, 6번 IT. 요거랑요, 보세요. 저는 이걸 가중치를 이렇게 보거든요. 1번 맛집, 2번 일상, 3번 맛집, 4번 IT, 5번 맛집. 5번 맛집. 어떤 거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거야. 안 먹혀요. 자기 점수 먹을 수밖에 없어, 이제는요. 그러면 뭐가 답이냐? 차라리 이게 낫다는 거죠. 집중하세요. 이거에 대한 생각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 컨텐츠마다의 품질이라든지 체인이라든지 리액션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극명하게 차이가 나실 거예요. 요거 하나로. 예, 그래서 C랭크에 대한 거, 예, 계급사회, 태어날 때부터는 아니고 노력에 의한 계급사회를 C랭크는 말하고 있고요. 출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제부터는. 그 출처를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좋아요, 공감이 그거죠. 좋아요, 엄지척이랑 구독자랑 댓글이, 그리고 활동성까지, 그 아이디의 활동성까지 다 봐가면서 요 부분이 이런 식의 구성의 카테고리와 정확한 연속적인 글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좋은 글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해결이 되셔야지 앞으로는 블로그에서 한 블로그를 하시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오늘 시간에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또 있어요. 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어디에 신경 써야 될지,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글을 쓰던 사람들은 해오던 거에 대한 변함은 그렇게 없어요. 문서의 질이라든지 키워드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는 없었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걸 쭉 계속 하시면서 조금 더 영리해지셔야 돼요.
그게 이런 순서 같은 거 잡는 거라든지 활동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틀려진다니 이 부분을 해결을 하지 못하시면 변방의 블로그로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지실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지금 얘네들이 이 블로그에서 얘기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냐인지를 이 많은 얘기를 쭉 하면서 C랭크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하려고 했던 얘기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계급사회와 영리한 포스팅.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어떻게 움직이셔야 될지 조금은 보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기본적인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질문은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